합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청장년의 사무국장 상윤입니다.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내빈 및 참석자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장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충북선열 및 호국영령과 선조님께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사를 빛내어 주시기 위해 함께해 주신 내빈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종의 우승기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종의 우순화 어머님 참석하셨습니다. 무리공파 종의 우병학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문가공파 종의 우영립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문가공파 파종의 직전 회장님 우영조님 참석하셨습니다. 우재욱 무리공파 정정예 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범택 대구 월북 역사박물관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우종술 판서공파종의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우칠윤 의성군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의성정신의 직전 회장이신 우정환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린 소개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순서로 공로패 수회가 있겠습니다. 수상자 우병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병학. 예, 우병님. 예, 시상은 청장년의 우충렬 회장님이 하시겠습니다. 직접 읽겠습니다. 직접. 공로패 다정우시청 장인의 봉상정우가 부회장 우병학. 기하께서는 다정우시청 장인의 봉상정우파 부회장으로 숭조 목재 정신을 바탕으로 일가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우문의 위상을 높은 공이 지대함으로 회원의 뜻을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4년 8월 24일 다정우시 청장년 회원 일동. 아이고. 아니 아무런 그 홍보 없이 반응을 해가지고 더 기분이 좋습니다. 자,
절대 공짜가 없어 세상에. 오늘 하계수련회 행사를 주관하시는 단양시 청장연회 우충렬 회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긋지긋한 폭염도 그 가을에 그럴싸하게 공짜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상황에 안 나는 것은 더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안영호 씨가 열정. 먼저 하계수련회를 빛내주기에 참석하신 대중 대장님을 비롯해 일가 여러분의 청장년회 가족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청장년회가 발족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친목회 모임으로 출발하여서 2024년도에 올해 대전회와 같은 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단용시 청장년회나 타성시에게 존경받는 모임이 되도록 우리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우리에게는 타민족에 비해 문화유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자연경관이 월등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신문화계신 중요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소상통계는 교문화입니다. 부모의 행동 거지가 자식에게는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부모에게 도덕한 만큼 자식에게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손에게는 물질보다는 올바른 정신 개성을 심어주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항상 울신양면으로 협조해준 청장년의 임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늦은 밤까지 다음 주도 하시고 아무쪼록 즐거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단양시 대정회 회장 승기입니다. 청장년회 회원 여러분, 먼저 단양시 청장년회 화수회의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봅니다. 우리 대정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장년회 여러분이기 때문에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뿌리를 잊지 않고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열정과 아이디어는 우리 종신회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종신회는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나누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자부심을 느끼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여 우리 종신회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갑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를 통해 얻는 모든 것이 소중한 경험이 되기를 바라며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지혜가 우리 종신회를 더욱 빛나게 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의 활동에 많은 기대와 응원을 보냅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의 가정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빌면서 인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제가 참 좋아하고 이런 분이 오늘 한 20년 몇 년 만에 여기에 와서 만났습니다. 이재훈 의원님으로 성산이시 대표님이 오늘 또 여기 강연을 하러 오셨습니다. 진짜 반갑습니다. 그리고 정재현 대표님부터 나와주셔서 이 모임을 빛나게 해주셔서 두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대동의 우순하 부모님의 경영사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나는 32세입니다. 대수로는 아주 낮습니다. 오늘 이 무더운 날씨에 우리 청장년에 모임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와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회장님과 비롯해서 집행부 여러분들이 정말로 신경을 많이 써서 앞으로 미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는 이런 행사를 가지게 된 걸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둘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한 할아버지 후손으로서 네 내가 없고 다 우리는 한 식구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항상 저는 우리는 하나다. 둘이 아니다. 우리는 단 할아버지야. 하나 할아버지의 후손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는 서로 남이 아니고 일가가 하나야 되죠. 타성에 보면 우리는 종친이다 뭐 족친이다 이랬는데 우리 일가가 하나는 말을 많이 일가라는 것은 한 집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서로 많지 않은 한 20만 우리 족친들이 서로 화합해서 정말로 이 나라에 훌륭한 일꾼도 배출하고 요번에 우리 국제의장 사무위원 중에 한 사람이 국제의장도 배출했고 우리 또 지방의실의 위원장 우동기 위원장님도 대통령 직속으로 계십니다. 우리 이런 분들 배출해서 우리 앞으로 훌륭한 감독 영광이 되도록 여러분들 많이 힘써 주시고 또 여러분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그저 화합해서 그저 남남이 아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으로 서로 어깨를 맞대고 서로 화합하면서 우리 정치인의 영원한 발전에 주축들이 되도록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격려사에 발표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무성에서 개최하는데 무성 정치인의 우재용 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바와 같이 저는 문희공파 29세 의성제장을 맡고 있는 제욱입니다. 오늘 우총열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청장년회 회원 여러분들이 우리 고향 의성에 와주신 데 대해서 저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나름대로의 우리 의성의 환경과 우리 의성의 간단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의성구는 아시다시피 전형적인 농촌구역입니다. 일찍이 이 선조님들께서 이 자리에 잡으셨는데 과거에는 의성군이라는 행정구 이전에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 비안이라는 곳은 아주 소중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안현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자리 잡았고 거기에다가 특히 안정 같은 데는 아주 그 좋은 자리가 해가지고 완전한 틀을 잡았다 하여 안정이라는 그런 행정 지명을 받고 있었고요. 15세기경에 우리 선조님께서 이 그에 내려오셔가지고 홍수 할아버지, 홍서 할아버지 두 분이 15세입니다. 우리 시조 할아버지부터 15세 할아버지인데 두 분이 우마을에 한 분을 자리 잡으시고 아랫마을을 한 자리시고 이래가지고 일찍이 자리에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잡아가지고 이제 새를 16세, 17세, 18세 이래가지고 새가 아주 번창하게 되었고 살림도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의성은 낙동강 지류가 있는 위천이 흘러가지고 안개들이라는 아주 넓은 곡창지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잘 이루어져야 그 다음 마음도 편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찍이 이 자리에 선조님들께서 자리 잡으셔가지고 부대에까지 이렇게 잘 살고 또 이런 화합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소 시간도 만들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의성에도 4개의 프로그램을 만들으셨고 또 한 할아버지는 16세 되시는 할아버지가 이 홍순이라는 할아버지께서 이 강 건너 부천 몽이라는 곳에 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의성 단양구시 의성 지회는 4개의 부락으로 현재까지 형성되어 내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농경 시대에서 지금 산업화 시대 되다 보니까 이 농경 시대에 있는 살던 분들이 산업화에서 도시로 이제 진출하고 이러다 보니까 농촌 인구는 많이 줄었습니다. 과거에는 의성군 같은 데 인구가 뭐 10만 명씩 됐지만 지금은 한 4만 명 정도로 이렇게 인구가 많이 줄어가는 현실이죠. 그러나 우리 단양우시가 오늘같이 전국 청장년회가 이런 데서 하게 수련회도 행사를 하고 아까 말씀도 하셨다시피 우리 뿌리를 저는 29세입니다. 이 30세까지 내려오는 동안에 여러 갈래로 뭐 서로 다른 환경에서 또 다른 얘기거리, 다른 줄기에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어디까지나 우리 시조 한 할아버지의 시조의 후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될 겁니다. 사사롭게 조그마한 부분에서 불편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대종의 시조 할아버지의 그 뜻을 우리 숭고히 받아들이고 조금 우리가 소화하고 이해하고 또 전해줄 것 하고 이렇게 지내 가야 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여기 오셨으니까 제가 선대에 자랑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는 문헌으로 보아서 각자 좀 이해하시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대종회를 잘 이렇게 형성을 해서 잘 끌어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근세의 고인이 되신 분 한두 분을 소개를 할까 합니다. 지금 고인이 되셨습니다. 저작년에 돌아가시는 보시면 동화 고모님 같은 분이 실제 우리 대종회에 큰 업적을 남기신 분입니다. 사사롭게 좋은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지만 대의를 위해서 그렇게 틀을 갖추어 가지고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가는 걸로 모두가 마음을 가지고 또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 감사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각자 돌아가시는 가정마다 행복하시고 또 훗날 이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으로 1부 순서를 마치고 2부 순서 강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효에 대한 강의로 성산이시 성주 한계민속마을 이재영 종중 회장님의 강의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름이 이재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대문중에 제가 초대돼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단양우시 대문중 많은 정치인도 배출하고 또 단일봉에 또 제가 알기로는 월배에 많은 토지도 있었고 또 그것이 아파트 들어있고 또 저는 중구 불고동 위에 올라가면 평광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 단양우시들 어른들의 기적이 쭉 혼자 보여 있어요. 저는 갈 때마다 거기 이렇게 합장을 합니다. 아 이렇게 문제를 빛내는 어른들이 또 모시고 계시고 평화문 가수원리에 가면 그런 것도 저는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여튼 이렇게 훌륭한 문중에 또 대문중이잖아요. 20만 명이 되는 대문중인데 우리 성산이가 약 8만 명 정도. 근데 얼마나 대문중입니까? 이 대문중에 정치인도 많이 배출했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이렇게 우리 우청렬 회장께서 저를 이 강의를 부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참 그 끈끈한 정에 대답을 했습니다만 아이고 큰일 났다. 사실 이 강의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학술 세미나 같으면은 여러 책자 같은 데서 이렇게 묻어내서 발표도 하고 해서 논문을 만들면 발표를 하면 발표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알아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데
오늘 같은 날이 또 서면 모두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그저 효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또 합쳐해가지고 하라고 하는데 제가 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저도 효를 다 못한 사람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저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갖고 학식도 가지고 하시는 분들 앞에서 제가 뭐 특별한 걸 해놓겠습니까? 그러나 하락하니까 하기를 해야 되겠는데 제 생각이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런 면에서 저런 생각도 하는구나. 내 생각하고는 다르지만 이렇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효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뭐 좀 해달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도 행동으로 효를 잘 못합니다. 자식들 교육도 남들만큼 이렇게 효에 대한 것을 가르치지도 못하고 이 시대가 이렇게 변화되니까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18살 되면 모두가 따로 학교를 나가서 독립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사실상 불가하거든요. 우리도 이제 그런 시대가 와가지고 애들이 다 나가버리잖아요. 그런 시대가 미국 따라서 와버렸어요. 근데 우청렬 회장은 제가 듣기로는 효를 참 몸으로 실천하는 분이라고 제가 듣고 있는데 자기 집에 오신 어른들은 한 번도 그냥 여비를 들여서 가시게 한 적이 없고 항상 태워서 가시는 곳까지 모시가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런 얘기 들었는데 우청렬 회장님 그거 맞지요? 제가 아는 우청렬 회장은요 참 좀 오래됐는데 교과서부터 교과서부터 그렇게 또 우리 대종회장님 우승희 대종회장님도 참 잘 알거든요. 오래 만난 적이 참 오래돼가지고 그런데 이어른도 교과서 같은 분이에요. 아주 열심히 지고 근데 이 훌륭한 분들을 이 자리에서 또 만나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효능이 그래서 우리 한계마을에서도 민속마을이 지정되고 나서 효에 대한 사상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또 어른을 잘 모셔야지 질서가 서니까 그래서 효 자체가 질서라고 효 자체가 그 자체가 질서고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는 가장 기본적인 밑바탕에 흐르는 그 철학입니다. 사람이 나서 자기를 태어나게 해준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는 것 자체가 그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몸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규범을 만든 것이 교회의 그 어떤 가정교육. 그래서 아침에는 저도 모았습니다만 아침에는 자손들이 할아버지 사랑채에 가서 절을 하고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귀찮았는데 저희도 어릴 때 뭐 조금 하고 나서 학원으로 나와서 살았습니다만 그 어릴 때의 기억이 그래도 굉장히 오래 박혀있어요. 있고 그래서 효 자체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외국에도 효가 있는데요. 뭐 모두 다 외국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언어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공경을 쓰지 않습니까? 저라는 말도 쓰고. 근데 미국 사람들 유어하고요. 뒤에 프리스 붙이고 그리고 뭐 써 붙이고 이거 다 하는데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른을 보면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몸을 낮추지 않습니까? 자들은 그게 없거든요. 이게 벌써 도사에서 사상에서 다르고 그 대신에 그렇게 키우니까 공격성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초식을 해가지고 힘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외침을 많이 당하니까 외침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집에 살았습니다. 자꾸 사문대식을 살면서 그러면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거를 강조하게 됐죠. 근데 이제 그 뒤에는 그 질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문신간에 왕에 대한 충성심으로 발전시켜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효의 바탕은
크게 봐서는 이 법률 만드는데도 법철학의 가장 밑바탕이 있는 겁니다. 법철학의 가장 밑바탕이 있는 게 효사상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뭐 여기 상관고 오름 같은 거 여기는 저기 인터넷에 보면 다 나오니까 그런 뭐 상세한 건 할 것도 없지만 여튼 가장 우리 인간으로서 밑바탕에 깔려있는 법철학의 사상이에요. 법철학 사상이 뭡니까? 사물의 본성이거든요. 사물의 본성을 따라서 법을 만들어야지 옳은 법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그 법철학 사상인데 그 속에 효가 제일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시대에 와서 상반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뭐 노비 문서가 있었고 노비가 있었고 뭐 제가 클 때만 해도 도련님 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세상이 이렇게 달라져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나라를 유지시키고 가문을 유지시키고 한국의 고유한 풍속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교사상은 정말 중요한 그럼 회종마을을 제가 책임지고 이렇게 해보면 민속마을의 지정이 된 그 중에는 원인 중에는 아름다운 건축물이 있어야 되고 사상이 있어야 되고 교사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항일 정신도 우리 한계마을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리학의 사상들 이렇게 뭉쳐가 있는데 어른들이 아이들을 대할 때 예를 가지고 대중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공경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품위유지가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어른 자체가 어른 스스로가 그런 품위를 지키지 않고 젊은 사람들을 대했을 때 그게 안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락하는 것이 질서고 그만큼 정리한 사상이라서 몸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행동하는 방법을 아이들한테 조금이라도 남겨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우디를 간 적이 있었는데 사우디는 한국에 와 있는 초대 대사하고 제가 아주 가까운 친구가 되어가지고 우연한 기회에 한국의 그 고속도로 할 때 김정은 검찰부 장관이라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퇴임하시고 좀 쉬러 오신다고 퇴임하신 일주일 뒤쯤에 저한테 거쳐가셨어요. 그랬는데 그때 시커먼 사람 한 사람 데리고 왔어요. 그래 누구냐 하니까 사우디 대사라고 그래요. 그랬는데 올라가고 난 다음에 김 장관님한테 이 사우디 대사가 내 미스터리하고 좀 친구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싶은데 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럼 하라고 이래가지고 한 3년 한 7, 8개월 동안은 거의 한 달에 한 3번씩 만났어요. 이래가지고 만나면서 내가 그 사람한테 할 게 뭐 있습니까? 한국의 풍속을 가르치기 위해서 문종을 이리저리 다니면서 한번 만나면은 금요일 날 오후에서 오서 내는 저녁 때 만나가지고 금요일 날 자고 그 다음 일요일 날 자고 토요일 날 자고 일요일 날 2시에 올라왔습니다. 이런 것을 나중에 떠날 때 맞아보니까 한 38번 했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저도 거꾸로 한국의 문물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교육을 스스로 받아요. 그 사람 데리고 다니면서. 그 중에 제가 한 개를 데리고 왔어요. 84년도에. 한 개를 데리고 와서 보여주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느냐고 탐방을 하고 갔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추석 뛰고 나서 갑자기 데리고 가는 대접할 게 없어가지고 소쿠리에 들어오는
끄덕끄덕하게 말라는 찰나. 그게 있어서 그걸 소쿠리채로 내놓고 대접할 게 없다고 막 이러고 웃고 하니까 그걸 먹어보더니 얼마나 맛있다고요. 그렇게 잘 먹어요. 그래서 그 양반이 그 자리에서 하는 말이 한국에 또 사우디 성씨가 있다. 장씨.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덕수 장씨가 사우디 성씨와 연관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였는데 그 양반 때문에 제가 애국자 비슷하게 된 거 있죠. 여러분이 뭘 가르쳐주려고 하니까 저도 좀 더 신경도 써야 될 거예요. 이러고 난 다음에 아 이거 한계 마을을 민속마을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 양반이 다녀간 다음에 제가 우리 문중 회장님한테 우리 종촌이었는데 그냥 이 민속마을로 한번 신청을 합시다. 그러니까 여기가 민속마을이 된다고? 야, 이 물건이다. 여기가 가래 같은 민속마을이 된다고? 특별한 소리 하지 마라. 그래 제가 그 형님한테 형님 제가 외국을 이렇게 다녀보니까 이 정도면 민속마을은 가치가 있습니다. 대만에 가도 그 작은 그 부족마을 같은 게 있는데 그것도 다 활성화가 되고 하는데 우리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는 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저는 법과대학을 나왔는데 법적으로 못 가고 무역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외국에 물건을 팔러 다니면서 특히 구라파 쪽을 많이 다녔어요. 유럽 저기 그 독일을 거래를 많이 했고 불란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유적지들을 많이 봤거든요. 보면서 한국의 특성은 세계적으로도 이런 특성이 있는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6.25 사상하고. 그래가지고 그 문중 회장님을 설득하는데 10년 걸렸습니다. 10년 걸려서 겨우 그때서야 야 그러면 민속마을이 만약에 진영이 되면 특화할 수 있는 뭐 품목이 없겠느냐 하신 말씀까지 나와서 그러면 국가주라도 한번 담아봅시다. 특화 여선이라는 진영을 보내주고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난 다음에 성주구청에 들어갔었어요. 성주구청에 10년 만에 들어가셨는데 10년 걸려서 또 10년 걸려서 성사가 됐습니다. 2007년도 12월 32일 전국 6번째로 민속마을로 지정이 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잘하는 일인 것 같아요. 이게 보전이 돼야 되는데 국가에서 보전을 안 하면 이 개인이 보전하는데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개인이 사업에는 좀 지장을 받습니다만 나라의 물건을 만들어서 보존하고 그것이 나라의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최초 발휘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했는데 지금 또 운영을 좀 맡아서 좀 이렇게 해보고 있는데 자꾸 그런 마음이 생겨요. 아 여기 뭔가 좀 깊은 이렇게 룰 같은 것도 만들어서 교회에 대한 사상을 더 증진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생깁니다. 오늘 또 제가 이 안개 더군다나 안개쌀 유명하거든요. 맛있게. 거기다가 의성 마늘은 세계적으로 이만큼 향을 가지는 마늘이 없지 싶습니다. 이 의성 마늘 토심이 얼마나 좋고 이 땅이 얼마나 비옥한 자리에 이 교촌리에 또 우시들이 생을 하시고 계시고 비양면에 계시고 뭐 이런 게 정말 좋은 곳에 집성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교촌리에 제가 이거 인터넷에 보니까 교촌리 천보당에 1600년대에 만들어낸 족보 한질 있는 것이 거기 보관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 대문중 역시 다르구나. 그래서 특히 이 교촌이 여기 땅심 좋은 곳에 여기 뭐 이렇게 모여서 제가 참여하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효를 하면은 발로
발복을 한다 했습니다. 적절하면 발복을 한다. 옛날 어른들 그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것이 실제로 현상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많이 받습니다. 종손들이나 또는 이 이때 조상들을 많이 잘 모시고 하는 자손들이 참 잘 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 효를 하면 밝히면 어떻게 복을 받느냐 이 생각이 미쳐가지고 무슨 반드시 이론적인 근거가 있을 거라 하는 생각 때문에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과학적으로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우주 공간에는 제가 그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를 궁금해가지고 과학책도 여기도 뛰쳐보고 저기도 뛰쳐보고 뭐 가들책도 보고 뭐 기독교 책도 보고 있는데 우주의 크기를 딱 집어서 말해놓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 부처님은 또 깊은 말씀을 하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책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그 속에는 상당히 깊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와 접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우주에는 큰 대원칙이 있구나. 그 대원칙이 같은 성질끼리 뭉친다는 거예요. 이 우주 공간,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 속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삼다만상의 이 물체 숫자보다 더 많은 이 종류의 기운이 우주에 이 지금 공간에 꽉 차 있는데 이것들이 같은 성질끼리 뭉치고 반대되는 게 부딪혀서 깨어지고 우리 전기 스파크 일어나고 천둥 치는 거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그 속에는 빛도 있고 오로라 같은 거 아무것도 없는 데서 오로라 나타나요. 그래서 그 속에 온갖 선기운이 있고 잡기운이 있고 막 떠도니 근데 내가 효를 하고 내가 적선을 하고 좋은 일을 하면 그러면 상대가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내 스스로가 즐거워서 내 선한 마음을 가지니까 이 우주에 있는 선기운이 나한테 달라붙는 것 같아요. 선기운은 선기운들이 같은 기운들이 모이니까요. 악한 기운은 악한 기운들이 모이고 이것이 우주 공간의 대질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적선을 하면 자기 스스로가 기분이 좋아서 좋은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주의 기운이 또 종교에서 뭐 부처님 찾고 예수님 찾고 하는 거기도 성기운 달라고 성기운을 우주에 있는 성기운 달라고 천년째 역할을 가지신 그 분들한테 기도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상만 그냥 섬겼는데도 조상을 종교라고 생각하고 섬기는 분들이 잘 되는 분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손들한테도 효나 적선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아마 좋을 거거든요. 불교에서도 보니까 돌아가신 분들한테 천국에 가시라고 천도제를 지낸다든지 하면 한 개가 그 기도한 그분한테 공백이 돌아오고 나머지 7개는 스스로한테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회향이라고 하대요. 그래서 그런 대원리가 우주 속에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것들이 그 우주의 질서 속에 이런 것들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몸체가 있어서 인간들이 행동을 하니까 그보다 세다고 느껴지지만 그 우주 공간에 떠있는 그것들을 우리가 이용할 가치가 있다. 그런데 호킹은 그런 얘기 했거든요. 아주
그 작은 미립자를 이 물건을 쪼개고 아주 못 쪼갤 만큼 작게 쪼개놓으면 그때 그 미립자의 성격이 시간과 공간이 없는 개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기운이 창조성이 있고 그 다음 저장성이 있고 그것이 미립자의 성질이라고 해서 시공물이 없고 없고 그런데 이것이 부처님 말씀하신 게 보니까 공의 성질하고 같은 것 같아요. 공의 성질의 내용이 창조성이 있고 시공이 없고 거기 저장성이 있고 거기서 육도가 나오고 육도라는 거 6개 지옥에서부터 천하고 육도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만 개의 지옥이 얼마든지 청천히 있을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지어놓은 업에 적선했는 거는 적선히 했는 만큼 과학적으로 딱 들어가게 그렇게 가게 돼 있고요. 또 나쁜 일 하면 그렇게 가게 돼 있는 같이 설명을 해놓으실 것 같아요. 굿이라고 설명해놨대요. 부처님은 굿이 제법 실상이라고 하시면서 제법 우주 공간의 공간과 물체 이 우주의 실상은 상이 있고 성질이 있고 상이 있고 그러니까 상이 있고 성질이 있고 몸체가 있고 그 다음 힘이 있고 작용이 있고 인이 있고 인으로 인해서 연이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보가 있고 과가 있고 결과가 있고 결과까지 다 뭉쳐서 마지막에 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주 만물의 전체 우주의 구성이라고 그렇게 부처님 말씀해요. 그 법화경에 있습니다. 법화경에 이 굿이라는 것이 법화경의 모든 핵심 전부예요. 그래서 우주 공간에 대한 기본의 세계를 부처님은 그렇게 이미 설명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콩을 씌우면 콩이 난다는 과학적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절대로 옆으로 안 간다는 거죠. 그렇다고 뭐 저도 현동은 그렇게 못합니다만 이제 그런 걸 보니까 그냥 있더라. 그런 게.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자손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도를 밝혀주고 그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덕화인 소리를 자청무도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저 저 사람은 저런 생각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들어주시고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어도 잘 살기 제목으로 정재근님의 강의였습니다. 정재근님은 중의학 박사시고 현 화생강 바이오 대표이십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좀 드시면서 지금 좀 많이 긴장하실 것 같은데요. 안심 좀 드시면서 편하게 강의 들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회장님들하고 다 나와셔가지고 우리 노선 이장님이 초대해 주셔서 일단 고맙습니다. 그리고 단양 옷이 이렇게 좋은 행사에 어진 곳에서 제가 이렇게 초대를 받아가지고 더 감격스럽습니다. 저는 1997년도에 중국에 가서 한의학을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한약방에서 1년 동안 여기 화생강 한약방에서 1년 동안 꼭 배우고 중국 가가지고 12년 동안 총 박사까지 공부를 하고 거기서 자격증을 가지고 이제 중국에서 살아야 되는데 여기 어머니께서 3년 전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지금 어머니가 또 한약 사업을 계속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한국에서
한약재 산업학과라는 과를 전공했고요. 한약을 뭐 이렇게 도매를 한다거나 한약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파는 봉진당 뭐 이런 것도 만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중국어과도 졸업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부터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면은 병원 없어도 잘 살기라고 제목을 지었는데요. 이게 왜냐면은 그냥 제가 한국에 와서 느낀 점은 우리가 모든 어르신들이 또 우리가 또 의성에 있다 보니까 제가 많은 어르신들이 병원을 너무 의존을 하고 있고 특히 신약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 뭐 이런 강의를 준비했는데 또 우연히 뭐 여러 곳에서 강의가 이렇게 섞여가지고 몇 군데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몇 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이 고생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백신과 치료제로 바이러스를 대응하면은 바이러스는 무조건 변이를 해가 자기들이 살기를 찾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약을 만들고 어떤 무슨 대응을 하든 간에 바이러스는 또 자기들도 생명이기 때문에 계속 대응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곁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은 우리가 올해 한 3년 동안 거치면서 스의 어떤 두려움보다는 어떤 예방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내가 약간 느낌이 이상할 때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자꾸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는 어떤 그런 것은 앞으로는 조금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가면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해서 강의 내용이 나옵니다. 왜 병원을 그렇게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게 이제 뒤에 나와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보면은 한의학을 먼저 이해하려면은 우리 자연의학이든 민간의학이든 음양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야 되거든요. 사실 우리 동양에 계시는 분들은 특히 한국 분들은 이걸 공부를 안 해도 뭔가 알고 있더라고요. 본능적으로. 자, 음과 양에 대해서 잠깐 제가 여기서 이론적인 설명 필요 없고 어떤 것인가를 한번 직관적으로 한번 느껴볼게요. 자, 남자, 여자 중에 양은 무엇일까요? 남자죠. 그러면은 이쪽이 지금 어둡고 지금 이쪽이 밝아요. 그러면은 음은 어떤 겁니까? 어두운 쪽이죠. 다 아시네. 이게 다 아시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방금 제가 갈증이 나가지고 뜨 차가운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면 제 상태가 음일까요, 양일까요? 음이요. 네? 양이니까 차가운 물을 마시게 되죠. 그러니까 뭔가 모르지만 음양은 이런 밝음과 어두움이 있지만 사실 뭔가 조화를 하려고 하는 그게 강해요. 음과 양은 서로 간의 대립관계, 여기서 지금 뭐 5가지 이렇게 개념이 있는데요. 서로 간에 대립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내가 지금 조금 미지근한 물을 먹고 싶은데 여기 차가운 물이 있어요. 그러면 그 차가운 물에다가 어떻게 해야 되죠? 뜨거운 물을 부으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바로 대립이에요. 뭔가 억누를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은 바로 그냥 병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갱년기에 여자들이 흥분하고 화를 잘 내고 사소한 것을 신경질 자꾸 내요. 그리고 얼굴이 이렇게 확확 하면서 한 번씩 올라오고. 자, 이런 상태를 그러면 어떤 상태를 음과 양 중에 어떤 상태로 볼 수 있을까요? 양적인 거죠. 뭔가 모르지만 우리 몸도 사실 아래 위가 다 음양이 다 있어요. 남자 여자가 음양도 있지만 또 우리 몸 속에도 음과 양을 또 나눌 수 있어요. 자, 아래에 간하고 콩팥하고 이쪽으로는 음으로 볼 수 있고 이쪽의 장기는 폐나 심장 이쪽은 양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여자들이 왜 갱년기를 이렇게 지나면서 호르몬의 문란이 일어나냐면 그거는 한의학적으로는 음양의 불균형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음과 양을 이렇게 보시면 하지만은 지금 시커먼 음이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저 밑에서 뭔가를 공격하죠. 공격이 아니라 저거를 되붙는 거예요. 그리고 하얀 거는 지금 위로 올라가서 검은 저쪽으로 이렇게 눌려주는 거거든요. 우리 인체는 간하고 밑에서 이렇게 차가운 공기가 음이라는 그런 차가운 공기가 위로 올라와 가지고 심장이나 폐의 양기가 위로 못 올라가게 막아줘야 돼요. 이렇게 안정을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위에 있는 양의 기운이 밑으로 가서 이 차가운 기운이
얼지 않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이 순환관계가 음양이 조화가 깨지는 게 바로 이제 갱년기부터 이렇게 슬슬 깨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 양은 양대로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이제 음은 음대로 밑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경향 때문에 여자들이 그렇게 이제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고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체가 차가워지고 무릎이 안 좋아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 몸의 음양의 상태를 알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왜 실생활의 음양을 자꾸 이렇게 봐야 되냐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만약에 흑염소가 누가 먹고 좋았어요. 그러면 누구나 먹고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 상태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거든요. 만약에 흑염소 할 때 무슨 약을 넣은지 모르겠지만 흑염소 자체는 굉장히 양적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 몸이 굉장히 양적인데 흑염소를 먹어버리면 그 먹을 때 금방은 좋을 것 같지만요. 그거 먹은 것 때문에 한두 달 먹어버리면 나중에 시간 간격을 두고 나중에 어떤 게 생겨요. 없던 혈압이라든지 없던 알레르기성 피부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 몸에 맞게 이렇게 음과 양을 조절한다 이런 생각으로 만약에 누가 흑염소 먹고 좋아도 그 사람이 내하고 체질이 비슷한가 이런 것을 보고 이렇게 계산을 해서 먹어야 돼요. 무조건 똑같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면 뭐든지. 그래서 음과 양을 한 개 더 얘기하면은 음과 양은 서로 대립 관계이자 혹은 호용이다. 양이 없으면 음이 결국 없어져 버려요. 내하고 안 맞는 사람, 저 사람 대립적인 사람이 사라지면은 내 혼자 행복할 것 같잖아요. 음양의 이치로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나의 생명도 없어져요. 이게 음과 양의 조화예요. 이게 이제 어떤 사회적인 현상에 보면은 어느 사회나 진보와 보수 뭐 이런 게 다 있거든요. 이건 자연 발생이에요. 우주에 그냥 음과 양의 이것처럼 자연 발생이거든요. 그래서 자연 발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굉장히 강대국이 될 수 있다는 게 음과 양이 너무 지금 극적이에요. 남과 북이 지는 동서가 지는 거. 그런데 여기서 조화를 이루는 그런 것을 잡아내면은 전 세계에서 최고의 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음양이 그렇게 서로 대립하는 것 같지만 만났을 때 남자 여자가 감흥이 돼요. 감흥이 되면서 여기서 새로운 것이 태어나요.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이게 아까 이게 회장님께서 강의 논문 여러 가지 하셨지만 물리학적인 거 이게 양자역학에도 이런 게 거의 다 있어요. 저는 이것을 27년 8년 됐는데 공부를 시작한 지 지금 와서 그때 배울 때보다 더 음양의 도리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왠 양자역학하고 이런 걸 같이 이렇게 과학을 공부하면서 이걸 보니까 더 신기하게 와닿아요. 음양의 도리는 옛날 원시 사회에서부터 이렇게 계속 발전을 시켰지만은 우리 동양에서 이런 게 만들어졌다는 게 정말 신기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음양에 대해서 유튜브를 한번 찾아보시면서 한번 조금씩 인식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예, 태극기, 우리나라 태극기 3.1 운동 때 벌써 이렇게 잘 했습니다. 자, 이게 대해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동물의 자가치료, 원래는 우리 영장류가 진화의 끝판왕, 지금 우리 사람이 원래 세포 하나에서 진화론으로는 그래요. 세포 하나에서 음과 양의 어떤 작용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구가 이렇게 빅뱅이 터진 후 지구가 생성되고 물 속에서 어떤 생명체가 이렇게 시작됐다고 보통 그렇게 해가지고 각 과학은 그렇게 고민하거든요. 그거로 노벨상을 받았고 몇십 년 전에. 물 속에서 어디 용암이 분출하고 이게 양적인 거예요. 그 물이라는 게 음적인 거예요. 음과 양의 어떤 가문 속에서 뭔가 탄소의 어떤 화합물이 시작돼요. 그 미세한 그 탄소의 화합물 때문에 단백질이 생성되거든요. 그런 단백질 때문에 뭔가 이것들이 뭔가 생명같이 조금 환경의 변화가 오면서 옛날에 최초의 지구는 황이라든지 생명체가 살 수 없었지만 수많은 세월에 걸치면서 이 단백질이 점점 뭔가 새롭게 변이가 되면서 물고기, 나중에는 이제 결국 몇십억 년 전에 물고기로 뭔가 되고 있지만 그 수많은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영장류로 이제 와고 영장류에서 이제 인간에서 다시 가지를 친 게 사실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하는 것들은 지금 저 우랑우탄에 이제 이번에 뉴스에 나온 건데요. 독일에서 이걸 텔레비전에서 촬영을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우랑우탄이 이제 싸워서 그런지 이쪽에 얼굴이 움푹 파였었습니다. 움푹 파였는데
자기가 이렇게 어디 가가지고 나무를 꾹꾹꾹 씹어가지고 한 20분 정도 씹어가지고 여기 자꾸 붙여 즙을 빨아먹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일주일, 5일인가 일주일 있으니까 거의 상처가 아물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한 달 후의 사진인데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그 학자들이 그 나물이 어떤 나물인가 보니까 항균, 항염 효과가 있는 어떤 이런 약 같은 이런 성분이었다 이런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영장류도 자기가 치료하는 방법을 스스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호랑이도 상처가 막 서로 싸우다가 상처받으면은 병풀이라는 곳에 둘러가지고 상처를 치료합니다. 저 병풀은 우리나라의 마데카설이에요. 마데카설. 그리고 침팬지는 이렇게 자기가 뭐 이렇게 배 안에 기생충이 많다 싶으면은 멀리 가가지고 기생충 풀을 이제 뜯어 먹어요. 이제 그리고 뭐 여기는 안 나왔지만은 그런 또 고릴라 우울증이 생길 때 우울증 자기가 뭔가 뭐 자녀가 죽고 이래가 우울한 기분이 들 때 그 우울증을 낫게 하는 그 풀이 있어요. 그걸 또 뜯어 먹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동물들도 자기를 치료하는 방법을 굉장히 많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교육이 이어지고 있고. 자, 넘어가 볼까요? 왜 자꾸 이런 강의를 하냐면은 사실은 우리 주위에 그 약국에서 주는 그 신약 말고도 사실은 우리에게 뭔가 병을 예방할 수 있고 병을 치료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널려 있어요. 그런데 병원이 너무 가까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혜택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우리 인간들은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능력들이 떨어진 거죠. 우리 어르신들보다 우리 세대들보다. 그래서 아프면은 무조건 병원이라는 생각. 그리고 감기가 딱 걸렸을 때 그냥 그때 초기에 그냥 집에 있는 생강이라도 그냥 파나 부르르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누런 설탕 하나 넣고 이렇게 해가 땀만 살짝 내면 끝나는데 그걸 굳이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약국에 가서 약 먹고 낫지도 않아요. 그 5일 동안 6일 동안 그렇게 힘들다가 또 그게 또 잘 안 나으면 또 한두 달도 가고 오히려 이렇게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런 능력을 지금부터라도 좀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OECD 국가 중에 병원을 가는 횟수가 제일 많아요. 우리가 너무나 싸고 또 이렇게 병원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럼으로써 부작용도 많아요. 병원을 많이 가면 결국 우리나라 국가 재정이 전부 다 그런 데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조금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고 계속 이 습관적인 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제가 봐서는 조금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왜 여기서부터 이제 병원은 좀 부정적인 얘기인데요. 특히 작은 병원은 잘하는데 큰 병원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특히 서울 뭐 이렇게 국립병원이라는 이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염이라는 게 있는데요. 병원 안에서 폐렴이나 폐혈증이나 요도 감염이나 굉장히 걸리기 쉽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거기에서 걸리면은 거의 치료가 안 됩니다. 거기서 병원에서 주는 항생제를 치료가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 걸려버리면은 그건 슈퍼박테리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세균들은 굉장한 내성이 강해져가지고 거기서 걸리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특히 연세가 75, 80 넘으신 분들이 거기서 입원해 있다가 폐렴이라든지 뭔가 다른 거 걸리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아시고 미국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병원 감염에 의한 사망률이 심장병, 암, 뇌졸중, 탕이에요. 우리나라는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굉장히 제가 보기로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자기 병으로 병원에 가서 돌아가시는 분 없어요. 거의 그 병으로 암이든 뭐든지 가가지고 거기 가서 뭔가가 생겨요. 그 생기는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병원 감염을 조심하시고 가서 뭔가 하시면 바로 집에 와서 식사를 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면역력이 올라오거든요. 면역력이 올라오고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예, 뭐 혈류관염, 요로관염, 폐렴 이 순으로 이건 매년 다릅니다. 이 순으로 지금 많이 걸리고 서울대병원이 가장 많아요.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봐서는 병원 감염.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 항생제가 우리나라 남용이 굉장히 심각해요. OECD 국가 중에 항생제 거의 최상위권이에요.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써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계속 아프다 하고 하니까 또 의사들도 안 줄 수도 없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균들도 엄청나게 강해져요.
그래가지고 조심해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부작용이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항생제 어릴 때부터 하면 조금 많이 써버리면 소화, 비만. 애들 거기에 신약 먹고 살찌면 안 빠집니다. 그래. 그리고 당뇨병도 그렇고 항생제 남용이 되면 이렇게 돼요. 알츠하이머, 치매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폐암도 굉장히 폐암 발병률이 높아져요. 그리고 또 굉장히 심각한 거죠. 슈퍼박테리아. 병원 가서 다른 병원으로 갔다 거기 가서 감기 걸리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 감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얘기해야 돼요. 그렇게 이런 거 항생제 남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염증대도 어르신들 거의 뭐 지금 이렇게 다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시니까 안 맞을 수는 없어요. 가서 약을 안 먹을 수는 없는데 최대한 적게 먹고 주사도 적게 맞아야 돼요. 그리고 의사들이 얘기한 3개월에 한 번씩 오세요, 6개월에 한 번씩 오세요. 그걸 좀 지켜야 돼요. 왜냐면 거의 다 스테로이드제거든요. 그게 염증 스테로이드제인데 그걸 많이 먹으면은 그거는 부작용이 엄청나요. 스테로이드제는 뭐 당뇨병부터 해가지고 월경 이상, 푸싱 증후군, 소화의 성장어째, 궤양, 소화성 궤양이나 골다공증부터 백내장, 녹내장이지만 요거는 아주 그냥 단편적이고 사람에 따라서 무슨 병이 나타날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아까 강의하신 분께서 이제 불교의 어떤 그런 얘기했지만 무아의 사상도 얘기했지만 우리 몸은 내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 안에는 장내 미생물, 여기 안에는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생명체들과 우리는 함께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이 분포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건강이 바로 직결돼요. 그래서 유익균이 많아야 우리한테 유리해요. 그런데 항생제 이런 거 신약을 먹게 되면 바로 얘네들 분포도가 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무익한 것들이 분포가 넓어져 버리고 유익한 것들은 죽어나가 버려요. 그렇게 되면 얘네들 때문에 어떤 병이 생길지 몰라요. 뭐 우리 위장이라든지 장이라든지 장염 이런 걸 제외하고도 지금 최근 논문에는 장내 미생물하고 우리의 감정 변화, 우울증하고 엄청나게 연관이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울증 세로토닌 분비가 장내 미생물하고 90% 연관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감정은 내가 아니고 수많은 미생물들과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기생충과 우리의 장기 활동을 해서 감정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신약을 자꾸 먹으면 그 병이 나을지는 모르지만 방면으로 많이 몸이 저하가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감안하셔야 됩니다. 또 푸싱 증후군이 뭐냐면 뒤에 보면 아시면 40대, 50대 때 스테로이드 가입 치료받는 몸 전체가 저렇게 됩니다. 이렇게 세포가 변해요. 왜냐하면 몸 안에 그 유익균이 다 분포가 낮아지고 몸 안에 좋은 그 미생물들이 다 사라지면은 우리 세포가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뭐가 다 변해버려요. 내가 나지만 내가 아닌 어떤 그런 걸로 다시 이렇게. 그래서 신약이라는 것은 너무 과도하게 먹으면 그런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시죠. 여기서부터 이제 한의학에 대해서 조금 공부해 보겠습니다. 시간 되시겠습니까? 예. 자, 먼저 우술은 내가 제외할게요. 우술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우술 다 무릎이 안 좋으시잖아요. 퇴행성 관절 다 오실 때고 우술로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명태 껍질 같은 거, 콜라겐 같은 거에 같이 달여가지고 그렇게 드시면 되는데 사실 그렇게 먹으면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저는 이제 한약을 오래오래 한약을 이렇게 조합하는 쪽으로 전공을 박사까지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약이 인삼이 좋다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이약과 이약 중에서 어떤 조합을 했을 때 저 사람 맞는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드셔보시고 우술이 일단은 좋으니까 해동피라는 약이 그 다음에는 우리 어르신들 신경통, 관절염, 혈액순환 안대가 생기는 모든 병에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2개만 뽑았는데요. 보통 혈압이 다 있으시거든요. 근데 혈압도 낮춰지고 열도 약간 내려주고 당뇨병, 콩팥 그리고 말초성 신경염까지 달달 저릴 때 좋습니다. 해동피는 여러분 다 아세요. 엄나무 껍질 아시죠? 네. 엄나무 껍질 중에 이제 겉에 이제 가시층은 벗겨내야 됩니다. 벗겨내고 이제 안 속껍질로 해가지고 사용하셔야 돼요. 저 해동피하고 해동피 하나만 달여 먹는 것보다 저기다 두충 여러분 아시죠? 그죠? 어르신들 아실 거예요. 두충 껍질을 이렇게 쓰는데 두충 껍질 저 위에 이제 코르크층을 좀 이렇게 벗겨내고 저는 이렇게 할아버지한테 저는 사실 뭐 돌아가신 지 몇십 년 됐지만
한약방 하신 할아버지 저걸 막걸리에 담궈놓고 볶았어요. 원래는 우리가 한의학 공부를 할 때는 소금물에 담가놓고 볶거든요. 약간 소금을 연하게 해가지고 그 물에 담가놓다가 한 반나절 정도 담가놨다가 이제 그것을 덜어내가 약간 말려가지고 금방 볶으면 그 엄청나게 오래 시간이 걸리잖아요. 조금 말려가 그때부터 볶기 시작해요. 약간 눅눅한 거를 볶는데 뭐 막걸리든지 소금물이든지 그렇게 볶다 보면 저희 코르크증이 다 날아가요. 더러운 것들이. 그리고 안 속껍질만 이렇게 남는데요. 이렇게 해야 약이 됩니다. 그냥 시중에서 사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조금 부족해요.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 것도 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두중, 해동빛, 우술 여기다 대추나 생강, 감주 요건 기본적으로 조금 써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무릎이 많이 심하고 관절 그러니까 그 앞에 연골이 많이 따르신 분들은 찢어졌거나 명태 껍질이나 콜라겐을 같이 넣어가지고 달아서 푹 오래오래 따라서 드시면 돼요. 그렇게 한번 뭐 이렇게 하면은 큰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한번 기억하셨다가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다른 걸 꼽아놓은 모양입니다. 예. 제가 오늘 내가 살짝 수정을 했는데 수정했는 부분 다행히 있네요. 예, 여기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 한번 보다 옛날에 이분 책을 한 몇십 년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만 옛날 이분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하는 책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그 책 쓴 저자인데 이분은 한약방 하시는 할아버지인데 이분 요즘 이제 주장하시는 게 숭늉 마시기 그리고 걷기 그리고 호흡하기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이분도 비슷해요. 병원 좀 제발 자주 가지 말라고 이제 이런 걸 가르쳐 주는데 그 대신에 숭늉은 아마 이분 나중에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됩니다. 숭늉은 해독하는 방법인데 누룽지를 얇게 해가지고 일단 후라이팬에 누룽지를 만들잖아요. 누룽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바로 숭늉을 만들지 마시고 그걸로 다시 이렇게 분쇄를 시켜가지고 볶아야 돼요. 커피 볶듯이 커피 볶는 정도로 좀 아무잡잡하게 갈색에서 조금 더 진하게 그래야 천천히 약간 타는 듯이 볶아도 돼요. 그래서 타면은 암 생기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탄수화물을 볶아가지고 그렇게 탔는 거는 그런 거 안 생긴다고 주장을 하세요. 단백질이나 지방 같은 건 탔는 거 보면 암이 생기지만 이거는 아무렇지도 않다. 오히려 몸 안에 해독작용, 우리 숯 먹으면 그죠? 숯 해독작용이 있는 거 아시죠? 그런 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듣기로는 일리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3스푼 해가지고 뜨거운 물에 커피 따리를 먹듯이 그렇게 드시고 많이 걷고 호흡하기는 제가 뭐 이렇게 얼핏 봤는데 숨을 깊게 들이쉬는 게 좋다 하거든요. 저도 사실 침 놓을 때 항상 어르신들한테 항상 주장하는 게 이제 아픈 데 놓을 때 엉덩이에 간략근 힘주기 하거든요. 그러고 숨을 다 들어내시고 간략근에 힘주면은 저절로 이 배꼽 아래까지 저절로 내려가요. 이 단전 아래까지. 이렇게 척추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와 여기 사이에 앞쪽으로 3분의 1 정도 그 중심점으로 숨을 다 일단 내쉬고 자 항문에 힘주고 하면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숨을 몇 번 쉬주면은 혈액순환이 손끝 발끝까지 쫙쫙쫙쫙 뻗칩니다. 그렇게 침 놓을 때 이제 그것까지 도움을 받거든요. 침 그렇게 하면 침 효과가 훨씬 더 좋아져요. 이제 그런데 이분이 아마 그런 것을 주장하시는 것도 아마 그런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호흡하기. 우리의 산소를 받은 공기를 저 밑에까지 다 내보내는 거, 머리 끝까지 이렇게. 그런데 이걸 너무 과호흡 걸리게 하면 안 돼요. 숨 차고 이러니까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방금 한약을 공부했고 여기서 뜸을 한의학에 이제 뭐 일침, 일구 뭐 이런 거 있잖아. 일약, 뭐 일침, 이구 뭐 삼약이 있는데 뜸을 뭐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혼자서 자기 병을 낫게 하거나 예방을 하기는 뜸보다 좋은 게 잘 없습니다. 뜸이 정말 좋아요. 저는 예전에 이렇게 뭐 잠이 나빠가지고
어디 뭐 다른 멀리 여행을 하면은 그 물이 바뀌고 음식이 바뀌면 바로 그냥 하루 이틀 만에 설사가 나고 애를 먹거든요. 여행은 하지만 애를 먹었어요. 그래가 나중에 이제 뭐 어떻게 할까 이것을 약을 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 그래 결국에는 뜸을 가지고 다녔는데 그때부터 해결됐습니다. 어디를 가도 자신이 있어요. 이제는 뭐 그때부터. 그래서 뜸을 족삼이라는 혈자리하고 이제 곡지 혈자리 곧 나오는데요. 꾸준히 이제 가을이 시작됐으니까 뜸을 꾸준히 떠주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왜 좋은지 지금 오늘 다 한꺼번에 얘기는 드릴 수는 없고요. 한번 혈자리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다시 가볼까요? 뜸의 작용은 요거 잠깐만 읽어볼게요. 기혈을 통하게 하고 어혈을 풀어주며 아픔을 멈추게 하고 그리고 양기를 보호하고 그래서 나쁜 몸 안에 습열은 몸 안에 나쁜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눅눅하고 뜨끈뜨끈한 몸 안에 있던 그렇게 뭉쳐있는 거 있어요. 어혈하고 습열하고 이런 걸 없애줘요. 그리고 처진 기를 끌어올리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막 우울하고 막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을 때 뜸 한 더방 뜨면은 기분이 깔끔하거든요. 근데 뜸이 안 아프게 해야 돼요. 자,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 뜸은 저는 보통 이제 직접 뜸을 이렇게 뭐 빨리 해야 되니까 조뜸을 강화숙 뜸을 제가 쓰고 있는데요. 여기 뭐 이렇게 수지침 뜸 아시죠? 이런 것도 이건 시간이 좀 걸려요. 연기도 많이 나고. 요런 뜸이 있으면 뭐 가격은 전부 10,000원 좌우예요. 인터넷에서 아마 사시면 한 1-2년 쓸 거예요. 2-3년이나 이제 쓸 거예요.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곡지혈을 일단은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곡지혈은 일단은 팔 관절통에 다 좋아요. 어깨까지 다 좋아요. 그리고 상지 마비되신 분, 뭐 중풍으로 이렇게 마비되신 분 있죠. 그 다음에 발열, 그러니까 뭐 감기 이런 거로 열나는 사람도 좋고 고혈압에도 좋아요. 그 다음에 복통에서는 저기가 이제 수태양 대장경이라고 대사하고 연관이 있어요. 저 혈자리 자체가 복통이 좋고 오심번열이라는 거는 손바닥, 발에 손발에 뭔가 뜨끈뜨끈하고 가슴이 뭔가 답답하고 뭔가 기분이 막 안 좋은 거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여기도 갱년기 증상에 가까워 갱년기 증상. 그리고 구토, 설사, 인후통은 목 이렇게 목감기 걸려가지고 목에 이렇게 염증 생기는 후두염 생기는 분 여기 뜸뜨면 좋습니다. 치통, 이빨에도 굉장히 좋아요. 여기 혈자리가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치통에도 좋고 눈 충혈, 조금 피곤하면 눈이 잘 충혈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한테 좋아요. 그런 분들 대장의 기운이 약해 그래요. 그다음에 습진 같은 거는 이 혈자리는 피부병에는 다 좋아요. 어떤 피부병이든 알레르기, 뭐 아토피 다 좋아요. 이 곡지혈은 어디냐면은 자 여기 요 선에서 우리가 여기 손을 구부리면 요 선이 있거든요. 선에서 끝자리예요. 근데 팔을 이렇게 구부려 가지고 한번 봐야 돼요. 자 구부리면 요 선이 있잖아요. 선에서 끝자리 원폭 들어가요. 구부리면 약간만 구부려요. 한 45도 정도 구부려가지고 보시고 그래가지고 요 선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움푹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아파요. 근데 자 이렇게 하면 아파요. 자 손을 쭉 펴가지고 저는 항상 혈자리 하는 이게 있는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누르면 제일 키 올라가는 곳이에요. 여기를 이렇게 딱 눌려보면요 엄청나게 아플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 손금에서 틈머리에 온폭 들어가거든요. 뼈 전에 그런데 이렇게 펴가지고 하면 이렇게 눌리면 여기 엄청 아파요. 저게 살살 지금 눌리거든요. 자 이건 이렇게요. 들어가는데 그냥 이렇게 했어요. 선에서 듬뿍 들어가는데요.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앞사람의 어깨 사이로 주세요. 그래. 자, 총련 회장님 앞으로 오셔야지. 회장님 그렇게 가시면 말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네, 여자분 내려오시죠. 자, 가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여보야 빨리 찍으세요. 네.
잠깐만요.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한 번만 더요. 자, 단양훈 씨 화이팅 한번 합시다. 자, 자, 이렇게 해서 화이팅 하고 가만히 계세요.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예. 고맙습니다. 경기 매니저에 사진 보내요. 경기 매니저에. 경기 매니저에 보내. 내가 뭐 손을 잡았어요. 손을 막았어요. 우리 할머니의 고모. 예. 두 번째. 술랑여사님 그왜 가만 앉아 계십니까? 그왜 가만 앉아 계십니까? 찬송 한번 넣으니까 찬송가? 여제 호랑국장하고 우리 찬송 한번 하시지. 몇 장 몇 절? 난 찬송가도 못 불러. 아니 저 나가서 할 때 나가서 캠파이어 저기 한국 아시아 장부가 없나? 있어 나가자. 함께
고향여 코스모스 안겨준 정이 손 잡고 고개만으로 넘어서 갈래 뒷머리 날리면서 멀어진 나의 고향여 에어컨 나온데 딱 나네 중요한 회장님, 이 자리가 누구 자리입니까? 내 자리입니까? 회장님 자리입니까? 아, 이거 보내내기 쉽지 않게. 자, 너와 나의 고향 누구 드시는 계세요? 너와 나의 고향. 자, 디스코 메들리로 갑니다. 한번 내시게요. 내가 구부라 하잖아요. 아재래 아재. 그럼 아재하고 같이 하세요. 우리 안 친하다. 분기를 안 들어. 회장님이 너무 잘하시는데. 이제는 당신의
이야. 누이 나오세요, 누이. 이거 내가 비장의 카드인데. 시작 얼마예요? 코러스 열려요, 코러스. 코러스 열렸습니다. 보면 볼수록 매력이 넘치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마음이 외로워 하소연할 때도 사랑으로 내게 다가와 예쁜 미소 예쁜 말 내 맘을 가르쳐주는 나의 가슴에 그대의 마음을 언제나 사랑하고 있어요. 언제나 사랑하고 있어요.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공연 시작합니다. 다시 나오십시오. 다양합니다. 이거. 자, 모자이크 정답 수행해 주시고 가볍게 몸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원점으로 돌아서는 마음만 열라 수많은 사연들은 내 얼굴에 묻어놓고 무작정 사랑을 사랑해버린 나는 정말 바보야 눈물 속에 피는 꽃이 여자가 그 말 때문에 내 모든 걸 외면하며 당신 사랑했어요 수많은 사연들은 내 얼굴에 묻어놓고 무작정 가슴을 벌어버린 나는 정말 바보야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 노래하고 나머지는 디스코 타임으로 하겠습니다. 신랑의 바람이 지나가는 그대여 걸음을 멈추어라 고요한 달빛 그 목산 빗속에서 노래를 불러보자 신라의 노래를 신라의 바람이 아름다운 그리우구나 해벌비의 숲속에서 사랑을 맺었던가 이 그들의 내 지나서 이 속에 흐르면서 노래를 불러보자 신라의 밤 노래를 자, 이제 모닥불 앞으로 전부 모입니다. 모닥불 앞으로. 가수님 가수 노래 한거 하라는데 노래 뭐야?
아